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9월 인상설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와 함께 고용지표 발표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부분들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간밤에 끝났던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되긴 했지만 금리 동결에 반대한 의원이 있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선진국들에 있어서도 앞으로 금리 인상 흐름, 그 압박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에서도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압박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최근에 그 연준 의장도 얘기를 했고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정책은 뭐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9월에 인상한다, 뭐 12월에 인상한다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연준의 지금 상태의 주목을 먼저 하고 나서 언제 올리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굉장히 대증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언제 올릴까 이렇게 좀 자극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준은 배가 터질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연준이 3차에 걸쳐서 QE를 했기 때문에 연준의 밸런스 시트, 즉 대차대조표가 과거에 비해서 과도하게 불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과식을 해서 지금 배가 터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가 터지기 전에 소화제를 먹던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 터진 배를, 이 터질 만큼 부른 배를 과연 어떤 식의 조치를 해야 되느냐가 핵심인데 우리는 그 조치를 하기 이전에 과연 어떤 상황들이 전개돼야 되느냐 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건 연준의 배가 지금 터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이 되게 되면 미국의 국채 만기가 대량으로 도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국채 만기 도래에 따라서 시장에 나올 만한 물량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것과 상관없이 국채 수익률은 급격한 변동성을 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연준은 2016년 이전에 뭔가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달러의 가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실제로 미국채를 들고 있는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9월엔 올릴 수 없고 12월 달에 올릴 거야. 그리고 지금 이머징 마켓이 이렇게 무너져서 미국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마 미국은 금리 인상을 계속 뒤로 미루고 이 12월 달에도 못하고 10년에나 할 거야 라는 그런 논리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기방어적인 논리다. 우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자기방어적인 논리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좀 더 냉철하게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연준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떠한 타임 스케줄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본다면 연준이 9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은 아주 높고 또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와 함께 미국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 만큼 언제 정확하게 실시가 될지 또 그 양은 얼마만큼이 될지 금리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전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 강세가 과연 미국에 효과적이냐 이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화가 계속 QE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일방적으로 보여왔죠. 나머지 통화들은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근데 이런 달러화 강세가 미국의 소비를 일부 증가시키는 부분은 있지만 과연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냐. 과거처럼 달러의 강세가 시장의 자본을 모두 미국 쪽으로 끌어오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 좀 약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여전히 이제 미국 내에서도 9월이다, 12월이다 이 의견이 팽배하다라는 거죠. 지난 6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월이나 2016년 정도에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조사 시점에 계속 7월, 8월로 넘어오다 보니까 9월에 할 거야라는 그런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실컷 떠들어봐야 미국이 결정하면 끝인데 괜히 이제 소모적인 논란을 할 필요가 없고요. 9월에 정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지 정도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달러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9월에 올릴지 12월에 올릴지 뭐 누가 알 수 있겠고 또 그때 알아봐야 우리가 시장의 반응을 미리 알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9월에 올지 12월에 올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언제 미국이 정책을 바꿀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대응 전략을 꾸려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전략 그러면 소개해 주시죠. 네, 명확하게 지금 양적 완화가 되는 쪽으로만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펀드 플로어에서 이머징 쪽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고요. 선진국으로만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진국도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양적 완화를 멈출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지금 일본과 서유럽, 여전히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로만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은 자금 흐름의 전반적인 흐름은 선진국향, 그것도 양적 완화가 지속되는 국가향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전략의 핵심 포인트죠. 즉 우리 한국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파운드화의 흐름을 보시면 영국이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멈출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뭐 여러 다른 외신 기사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미국이 만약에 양적 완화를 멈추게 되면 이 영국도 아마 그대로 쫓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영국계 자금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조금 더 가속화되거나 이어질 가능성, 미국계 자금도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 자금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시장이 뭐 기관 매수 자금으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은 나타날 수 있겠으나 외국인 매수 자금의 유입은 쉽지 않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미디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유선 사업자인 구 미디어 사업자들이 내리고 있고요. 반대로 주민형 미디어 서비스 업체인 이 뉴미디어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의 미디어 시장에서의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중요한 포인트는 넷플릭스의 상승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봉 기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승세를 이끌어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것들의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이 뭐 에미상을 받을 정도로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 이것에서 이제 이어서 점점 주문형 비디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것이 실시간 채널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케이블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일부 특정 채널만 보고 있는데 굳이 이제 케이블에서 그 많은 돈을 내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또 이제 미디어의 개념이 모바일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집에서 TV를 보기보다는 이동하면서 TV를 보는 뭐 형태도 늘어났고요. 다 아시겠지만 크롬캐스트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굳이 비싼 TV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터넷 연결만 되게 되면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 특히 이제 OTT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구 미디어를 버리고 신미디어로 옮겨가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서 방송국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는 수동형이 아닌 능동형으로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보는 그런 능동형 시청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 미국 미디어 관련주들의 핵심이다. 대신 나머지 미디어들은 모두 매출도 감소하고 있고 광고도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가치가 평가가 되고 있는데 너무 이미 고평가된 것 아니냐,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뉴미디어 종목으로 누구나 이제 CJENM을 꼽고 있죠. 근데 CJENM 같은 경우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고 매출은 줄고 있는데 컨텐츠 매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매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수익 모델이 변화하고 있죠. TV 플랫폼에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이 안에서 이제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도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닌 새로운 뉴미디어 형태를 가장 먼저 CJ ENM이 꼽고 있고요. 실제로 페이스북의 좋아요의 순위를 놓고 봤을 때 뭐 MBC나 SBS의 거의 2배 이상의 좋아요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최근에는 또 영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중국과 공동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롭게 런칭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각 요일별 시간대, 그러니까 동시간대 시청률로 놓고 봤을 때 1위를 차지하는 등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이 다각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엿가락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기대감을 과도하게 부여할 때는 뭐 100배도 비싸지 않다라고 했다가, 만약에 이제 기대감이 조금만 꺾여도 뭐 30배도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 전략상으로는 이 종목이 좋은 건 사실이고 여전히 시장의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추가적으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3만 원 이하일 때 뭐 2배 이상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미 그때 뭐 3배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만 지금에 와서 추가 투자하기에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보유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이지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조금 신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기반을 했을 때 아직까지 변동될 만한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신규 매수는 좀 더 고려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들을 기반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슈들까지 모두 다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솔직 담백한 두 전문가와 함께 시원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 돌직구 함께 하시죠.